여기 늦은 저녁 텅 빈 사무실에 앉아서 홀로 TA를 하고 있는 20대 FC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FC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과 마찬가지로 이 FC도 꼭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3W를 하고 썸머 콘테스트, 컨벤션 등의 시책을 달성하고 라이언, 관리자로서의 커리어를 쌓고 MDRT가 되는 것. 그래서 성공한 인생을 살고자 도전에 임했습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이 친구의 이 저녁 늦은 시간까지의 노력은 과연 배신하지 않고 결실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2010년 5월 이 친구의 첫 급여입니다. 690만 원, 한 7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인데요. 20대 청년에게 적지 않은 금액일 수 있지만 목표를 높게 잡아서 만족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럼 그 다음 달은 더 열심히 해서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벌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공이 하나 빠져 있죠. 110만 원입니다. 요즘 20대 청년들한테 이 금액이면 이 일을 하겠냐라고 물어보면 할까요? 아마 택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 달은 160만 원, 250만 원, 260만 원, 조금씩 이제 나아지는 것 같더니 다시 또 160만 원. 환수가 터졌네요. 66만 원 나오네요. 그리고 또 환수가 터져서 35만 원. 이번에는 환수가 없었는데 9650원이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2년 동안을 이런 알바생 수준보다 못한 급여를 받으면서 생활을 한 이 FC. 이 FC의 실제 생활은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당연히 끼니의 대부분은 이렇게 편의점에서 패스트푸드로 해결을 했고요. 가끔은 이런 삼각김밥과 컵라면조차도 사치일 때가 있어서 1+1 이벤트나 할인 이벤트에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으면 안 됐던 FC였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많은 목표들, 프로모션 이런 것보다 오히려 편의점의 프로모션에 빠삭한 그런 FC가 돼가고 있었습니다. 고시원에서 생활을 합니다. 고시원도 이 뷰에 따라서 굉장히 금액 차이가 나는 거 아시나요? 굉장한 금액은 아니지만 창문이 있는 고시원은 35만 원, 창문이 없는 고시원은 30만 원. 5만 원을 아끼고자 창문이 없는 고시원을 선택한 이 친구는 항상 이 기관지염에 이렇게 시달립니다. 3년 정도 뚜벅이 생활을 하느라 이렇게 항상 지하철을 타고 막차를 타고 이렇게 귀가를 했습니다. 양손에는 무거운 가방을 들고 다니느라 목과 어깨가 항상 안 좋았고요. 이 급여에 이런 생활이라고 하면 만약에 여러분 가족이 이렇게 생활을 한다고 하면 이 일을 계속 권하시겠어요? 여러분이라면 계속 하시겠어요? 네. 그래도 이 친구는 꿋꿋이 해 나갑니다. 어떠한 이 일의 숭고한 정신이나 아니면 이 일의 가치를 제대로 느껴서가 아니고 오로지 오기로 그만두면 쪽팔리니까 그 당시 일을 잘하던 동료들과 선배분들께 막 물어보면서 조금씩 희망을 키워나갑니다. 여러 방법들이 있었지만 이 친구가 집중했던 방법은 바로 3W입니다. 급여를 9만 원 받는 FC가 무슨 3W냐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맞습니다. 3건의 계약이 아니고 이 친구 나름의 3W, 습관에 의한 3W인데요. 이 3개의 W,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웨이크업. 일찍 일어났습니다. 일찍 5시 전에 기상을 해서 본인이 운동하고 이렇게 운동장을 도는 모습들을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SNS에 올립니다. 헬스장을 가고 좋은 차를 타고 비싼 시계를 보여주고 이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이 친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건 성실함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나마 이 SNS가 돈 없는 FC한테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W는 워크. 아이고 이상한 화면이 먼저 나왔네요. 남들은 이렇게 영업비도 많고 이렇게 화려하게 달리지만 이 친구는 달릴 수는 없었습니다. 항상 꾸준하게 이렇게 걸을 수밖에 없었고 다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장 어떠한 실적이 나오고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아니었지만 지인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무조건적으로 열심히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FC한테 가장 좋은 약이 뭔가요? 명약. 얀센이요? 청약이죠. 청약입니다. 청약은 정말 만병통치약인데요, 그죠? 불안함도 없애주고 자신감도 돋게 해주는 그런 약입니다. 없으면 어떤가요? 굉장히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하죠.
이 친구는 청약을 하는 시간보다 약속이 깨지거나 약속이 없는 시간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불안하고 밀려오는 이런 잡생각들이 너무 많아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담력이라도 키우자라고 해서 이런 옷을 입고 동대문 개청 영업을 시작을 합니다. 재정주치라고 써 있고요. 국민FC 이렇게 써 있는 거 보니까 이쯤 거의 이 친구가 반쯤 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세련된 디자인의 전단지를 한쪽 가방에 넣고 한쪽에 노트북을 들고 이렇게 다닙니다. 매주 금요일 밤마다 이렇게 다녔는데 점차 이제 의왕 가구단지, 안산 신도시 상록수, 수원 이렇게 점차 이렇게 개척시장을 넓혀 갔습니다. 그리고 돈이 들지 않는 동호회들, 축구 동호회, 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동호회들도 한 8개까지 이렇게 늘려서 지인을 만드는데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세 번째 W는 워크입니다. 제가 영어 발음이 안 좋아서 위아래 워크가 똑같이 들리실 수 있는데 의미가 다르죠. 일에 집중을 합니다. 상담할 시간은 그렇게 많이 주어져 있지는 않았지만 상담 없는 시간에 내가 남들보다 일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많이 연구했고, 특히나 영업비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FC에게 가장 최고의 방법은 저렴한 판촉물이었습니다. 또는 회사나 이런 팀에서 나오는 그런 무료 판촉물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봄에는 개당 1,000원 정도 하는, 화훼단지에서 1,000원 정도 하는 꽃화분을 이렇게 나눠주고요. 그리고 여름에는 이렇게 회사에서 나온 우산을 고객 이벤트와 함께 나눠주고 이렇게 SNS에 또 이렇게 올립니다. 매년 이런 저금통을 가지고 또 고객들을 만나고요. 굉장히 단가도 싸고 어떤 FC들은 무의미하게 여겨서 책상이나 어떤 트렁크에 이렇게 방치를 해놓는 그런 물품들이죠. 근데 이 FC에게는 이것만이 정말 큰 무기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부탁을 해서 더 많은 물품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막 나눠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감이 다가오면 이런 자기만의 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DM을 만들어서 발송을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나눠주는데요. 그 안에는 이런 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소개해준 고객분들, 그다음 보험금 청구를 하신 고객분들, 그리고 고객의 이런 이벤트 또는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사업에 대한 얘기들을 이렇게 공유해서 발송을 하고 이렇게 나눠줍니다. 참 다행인 건 프린터기는 이 업적을 가리지 않잖아요, 그죠? 꼴등 FC였지만 프린터기는 무한정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청약서를 뽑지 않는 저녁 시간에 와서 이렇게 많이 뽑아서 발송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방법이 새로운 방법이 있나요? 여러분들 모르시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에 그런 방법을 알고 있었다면 이 친구가 그 편의점 음식을 먹으면서 고시원에 살고 있지는 않았겠죠. 정말 기초적인 방법이고, 게다가 이 개척 영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당시 때나 지금이나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정말 효과가 너무 늦게 나오고 없어서 추천해주지 않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친구에게는 효율을 따질 만한 그런 여유가 없었고요. 누군가 한다면, 자기가 할 수 있다면 무조건 따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런 좋은 결과들이 조금씩 나오는데, 아침 운동하는 게 보기 좋다면서 친구의 이제 가족분께서 이렇게 추리닝을 선물해 주시고 나중에 또 키맨이 됩니다. 그리고 답이 없을 것만 같았던 이런 개척 시장에서도 계약이 한두 건씩 나오고, 무엇보다 언제든 같이 밥을 먹고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지인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러자 기존에 있던 지인들도 그만두지 않고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점차 고객으로 이렇게 많이 넓혀져 가게 됩니다. 이런 단계를 한 단계 한 단계 거듭하면서 이 친구가 3년 만에 지점의 MVP가 돼서 앞에 나와서 소감 발표도 하고요. 그리고 함께하는 동료들도 늘어나면서 SM 위임을 또 하게 됩니다. 또 사내 교수가 돼서 후배들에게 자신의 얘기와 함께 이제 비전을 심어주는 그런 사람이 또 됩니다. 그리고 참 운 좋게도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도 설 수 있게 됩니다. SM 챔피언 한남지점 강상현 SM. 감사합니다. 한남사업단 강상현 SM입니다. 이제야 조금 사람 구실하고 있는 막내가 표정 한번 올리겠습니다.
예, 눈치채셨겠지만 이 FC의 이야기는 바로 저의 이야기입니다. 참 아름답죠? 고생 끝에 이런 낙이 온다 이런 메시지를 담은 그런 얘기인데 제 입으로 제가 제 얘기를 하려니까 굉장히 민망합니다. 그런데 이 이후의 이야기는 그 민망함을 넘어서 굉장히 부끄럽고 창피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챔피언이 되고 더욱더 활발하게 일을 열심히 했던 저는 제 SNS에 이런 강의를 하는 모습, 좋은 차를 타는 모습, 그리고 멋진 취미를 가지고 여행을 가는 이런 모습들을 올리면서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 바로 이렇게 상담을 하고 고객과 함께하는 모습들은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SNS뿐만이 아니고 제 마음에서도 점차 이렇게 사라집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매달 밤을 새면서 만들었던 DM, 그리고 월요일마다 보냈던 월요 문자 이런 건커녕 당연한 안부 인사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돼갑니다. 심지어는 상담 의뢰가 들어와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없던 일이 되기도 하고 보험금 청구 때문에 사고가 나거나 또는 병원에 가서 보험금 청구 때문에 전화하는 그 고객들의 전화도 굉장히 이렇게 성의 없이 응대를 하게 되거나 미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불편한 사이도 많이 생기게 되고요. 바쁘고 귀찮다라는 것도 있었지만 사실 가장 큰 건 권위의식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자리까지 왔는데, 내가 이 자리에 있는데 이렇게 바쁜데 그 5만 원짜리 안보험을 상담하기 위해 내가 거길 가야 되나? 또 이제 바빠 죽겠는데 이런 소모적인 전화로 내 시간을 낭비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 이런 오만함이 굉장히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대부분의 고객들을 지점원과 고객 팀원들에게 다 이관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신경 쓰지 않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이관을 받았던 FC가 와서 누구누구 고객님을 만나고 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고객은 바로 제 고등학교 친구였고요. 제가 이 일을 처음 시작할 때 정말 따지지도 않고 저에게 계약을 해줬던 고마웠던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결혼을 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서 점점 이 연락이 뜸해지고 제가 또 신경을 못 썼기 때문에 근황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FC가 저에게 그 근황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알고 보니 전화번호도 바뀌어 있었고 아이를 출산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정말 기본적인 것들도 제가 모르고 있었고요. 더 충격적이었던 건 제가 그때 당시 가입시켰던 변액보험을 아직도 납입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펀드 변경을 안 하고 거의 7년이 방치되고 있었는데도 계속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해지했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뜨끔하면서 이제 이 FC가 무슨 얘기를 듣고 왔을까 굉장히 노심초사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만약에 이런 고객의 입장에서 어떤 얘기를 하시겠어요? 굉장히 섭섭함을 토로할 수도 있고 저 같으면 아예 만나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걱정과는 다르게 연락은 많이 못하지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보기 좋다. 그리고 간접적이지만 이렇게 신경 써줘서 고맙다라는 말과 함께 치매보험을 이제 추가로 가입을 해줬습니다. 이 감사함과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한 번에 이렇게 밀려오더라고요. 특히 제 앞에 있는 FC가 이 치매보험을 받아와서 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앞으로 관리 잘하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 모습이 오버랩 되면서 불과 나도 몇 년 전이라면 이렇게 상담 건이 있다면 그 지역이 어디가 됐던 또 금액이 얼마가 됐던 열심히 가서 인연을 맺으려고 노력을 했을 텐데 그리고 이렇게 인연이 맺어졌다면 정말 감사한 마음이 이 친구처럼 컸을 텐데 라는 생각과 함께 이 FC 앞에서도 정말 티는 안 냈지만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만날 사람이 없다 그리고 앞이 막막하다라고 하는 FC들이 많죠. 그 FC들에게 우리 매니저분들은 어떤 얘기를 해주시나요? 활동량이 답이다. 그리고 기고객들한테 한번 전화를 해보라. 그들을 관리를 잘하고 그들과 소통한다면 이 일은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마다 면담 때, 조회 때 항상 입에 달고 살았던 게 바로 고객과의 약속이고 고객 관리였습니다. 근데 그날 부끄러워하면서 앉아있는 저는 제가 말하던 그 모습과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생활은 초라해도 제가 당당하게 이 일을 얘기하면서 돌아다녔던 그런 FC였는데 지금은 생활은 화려한데 제 일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이 고객에게서 멀어져 있고 또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그들을 또 귀찮아하는 그런 저의 모습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대로 가다가는
FC들에게 계속 옛날에 제가 했던 얘기들만 하면서 현장과는 동떨어진 얘기를 하면서 멋있는 척을 하면서 그들에게 별 도움되지 않는 리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걱정이었던 건 저처럼 힘든 FC에게 내가 과연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일이 고객과 소통한다면, 고객 관리만 잘한다면 정년을 걱정할 필요도 없이 앞으로 꾸준히 잘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정말 확신을 갖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마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두려움과 매너리즘이 제 일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성과도 점점 안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저는 결심을 합니다. 이게 제가 FC 때 썼던 가방인데요. 이 가방을 다시 꺼내 들고 작년 2020년 6월 썸머를 2주 남기고 나도 썸머를 달성하자, FC로서. 그리고 영업 현장으로 돌아가서 고객들을 다시 만나보자, 이런 각오를 합니다. 여러분들 일을 시작할 때 맨 처음에 하시는 게 어떤 거죠? 판매 첫 단계, 프로스펙팅이죠. 플리스트를 이렇게 막 작성을 했습니다. 원래 이렇게 플리스트를 작성하다 보면 굉장히 막 자신감도 돋고 나만의 이런 상상의 나래가 펼쳐지면서 이제 막 용기가 생기잖아요. 근데 저는 플리스트를 적으면서 야, 이거 괜한 각오를 했구나라고 후회를 했습니다. 왜냐면 적었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짧게는 뭐 1, 2년, 길게는 한 6, 7년간 제가 연락을 소홀히 하고 관리를 소홀히 했던 사람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이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차라리 백지라면 그들에게 가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그만두지 않고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면서 패기 있게 다가갔을 텐데 이미 저는 10년 전, 9년 전, 8년 전의 약속을 어긴 거짓말쟁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을 한다고 다시 그들의 이름을 적는 제 자신이 굉장히 가증스럽고 부끄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결심한 거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해보자라는 생각에 개별 연락을 드릴 용기는 나지 않아서 10주년 감사 인사와 함께 이벤트 문자들을 이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나눠준 이 썸머 판촉물이죠. 티켓 모양의 판촉물에 제가 제 캐리컬처와 함께 10년의 감사함, 그리고 앞으로 11번째 썸머에 대한 각오 이렇게 적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인증샷을 찍고 나름의 썸머 챌린지를 이렇게 합니다. 응원을 요청하고요. 다행히 운 좋게 7월 1일 날 첫 계약이 하나가 들어가고 7월 3일 날 부산에서 또 2개의 계약이 들어갑니다. 그 2개의 계약을 해준 친구가 바로 제 대학교 동기인데 그 친구가 옛날에 7만 원짜리 마에스트로 종신 납입 여력이 없어서 실효를 냈던 친구였어요. 근데 법인 대표가 돼서 40만 원, 50만 원짜리 부모님 계약을 가입을 해줬습니다. 그땐 그렇게 밉다가 이 친구가 그렇게 이뻐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이 친구가 그런 좋은 기운을 줘서 그런지 몰라도 이왕 2주에 3W를 했는데 한번 계속 해볼까? 라는 그런 욕심도 났습니다. 그런데 10년 전, 9년 전, 8년 전의 약속도 잘 지키지 못한 제 자신이 오늘 이런 각오를 해봐야 얼마나 가겠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년째 이 회사에서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이 3W의 장인이신 우리 김경미 이사님을 만나 뵙고 이렇게 제가 약속을 드립니다. 또 좋은 점심을 사주시고 좋은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렇게 각오를 다지고 서울로 올라오니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와, 당장 다음 주 어떡하지? 그 다음 주 어떡하지? 막 이런 긴장감에 정말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보다 더 긴장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다시 의사가운을 입고 동대문을 돌자니 그럴 용기는 없고, 계약을 한 건 하면 뭔가 소개를 연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나 나름대로의 어떠한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내가 그래도 여기서 10년을 있었는데 10년 한 사람은 좀 뭔가 다르다라는 걸 어떻게 보여줄까, 이런 또 걱정이 앞섰고요. 근데 고민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선배님들이 예전에 알려주셨던 가장 기초적인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쓰던 이런 약관, 너덜너덜해진 이런 약관을 들고 밑줄을 이렇게 그어가면서 이렇게 설명도 해주고, 그리고 증권 전달도 이렇게 글씨를 써서 또 그림을 그려서 또 정성스럽게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사실 FC 때는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증권이 항상 제 트렁크나 이런 책상 밑에 쌓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소개를 받으려고 하니 간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프린터물을 이제 출력을 해서 이제 뭐 DM을 보냈다면 요즘 또 시대가 좋아져서 이런 카드 뉴스를 만들어서 고객들에게 이렇게 전파를 해주고 정보를 공유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1년이 지났고요. 지금 제가 이 자리 앞에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당시 이제 썸머 콘테스트를 이제 FC로서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3W를 계속 해나가겠다는 김경미 이사님과의 약속은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50주가 완성이 돼야 되는 시점인데 한 5주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만큼 좀 게을렀고요. 이사님께 노스킵을 하겠다는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약속을 어긴 건 아닙니다. 네. 앞으로 더 할지 안 할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3W를 이제 하겠다고 마음먹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엉덩이도 무거워질 대로 무거워지고 머리도 클 대로 컸기 때문에 작은 계약들에는 관심을 안 기울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3W를 하면은 3만 원짜리, 4만 원짜리 계약도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한 건데 또 운 좋게도 이관 고객을 통해서 뭐 750만 원짜리 종신보험도 나오고 뭐 100만 원이 넘는 종신보험도 나오고 그게 다 법인 계약이었는데 저는 법인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뭐 김두현 이사님을 비롯해서 법인에 대해서 되게 잘하시는 이제 선배님들을 따라서 같이 조인업을 갔습니다. 그걸 계기로 법인에 대한 또 공부를 이제 또 계속 열심히 하게 됐고요. 그리고 FC로서 7월부터 12월까지 업적으로 이제 컨벤션 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4월에 라이언 승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MDRT 달성을 해서 이제 퍼스트 타이머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이 정도 타이밍에 원래 박수가 나와야 되는데 박수가 안 나오네요. 사실 회장님께서 먼저 박수를 쳐주면 아마 박수가 나올 거다 했는데 오늘도 배신하셨습니다. 예, 이게 여기 계신 분들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이런 화려한 업적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실 자랑할 만한 것도 아니죠. 근데 저로서는 다시 내가 영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준 굉장히 뜻깊은 이런 증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말씀드린 이 업적들보다 훨씬 기억에 남는 거 그리고 뿌듯한 건 고객들을 다시 만났을 때 그 경험입니다. 그분들 사이 중에서는 이제 그 납입 여력이 안 되던 저의 친구가 이제는 가장이 돼서 이제 자기 처자식과 가족들의 보험을 알아보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엄마가 관리해 준다는 친구도 이제는 본인이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엄마의 보험을 들어주는 친구도 있었고, 또 이제는 일이 너무 고되다 보니까 몸이 좀 안 좋아져서 좋은 보험으로 다시 들 수 없는 그런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번창한 고객, 그리고 예전엔 번창했지만 지금은 좀 힘들어진 고객, 정말 다양한 삶을 엿볼 수가 있었고요. 왜 선배님들이 10년, 20년 해야 이 일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고 했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들의 변화와 성장을 정말 한 권의 책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정말 잘했다, 잘 버텼다라는 생각을 비로소 하게 됐고요. 제가 이 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는 고마운 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도 제 전화를 안 받고, 그리고 제가 전화하기 두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숙제고요. 이번 서머 때 꼭 연락을 해볼 생각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고객들이 계신가요? 문자 하나 전화 하나 하기 좀 두려운 고객들이 계세요? 왜 그러시죠? 뭔가 미안한 마음인가요? 아니면 좀 소개를 안 해주면서 섭섭한 마음? 아니면 어떤 나도 모르게 생긴 권위의식? 이유야 어찌됐건 이번 썸머 때 그들에게 한번 다시 전화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도 굉장히 걱정을 했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멋있다, 야 너 다시 이렇게 뛰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분도 많았고, 10년 동안 관리는 안 했지만 10년 동안 그래도 이렇게 한 회사에 근속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약속을 지킨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고마운 분도 계셨습니다. 여러분의 고객분들도 바로 그렇게 응원해 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136차월입니다. 그리고 이번 썸머는 저에게 12번째 썸머입니다. 하지만 이번 썸머를 맞이하는 저의 마음은 1차월입니다. 저보다 많은 경험이 있으시고 많은 썸머를 보낸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번만큼은 정말 1차월로 돌아가서 이번 썸머를 보내셨으면 어떨까요?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다 첫 번째입니다. 아시죠? 신한라이프라는 이름으로 맞이하는 첫 번째 썸머입니다. 그리고 첫 달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모두가 초심을 찾고 다시 한번 영업에 긍정적인 기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